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런 남자가 접근하면 조심해야 할 관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상을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음인입니다. 음인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의 관상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무령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상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무령 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령 관상은 인도의 승려 달마대사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이 모습에 어떤 동물이 드리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물을 유추해내는 것이죠. 이 동물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게 무령관상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왜 동물에 비유해서 관상을 이렇게 평하냐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것은 관상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무령관상은 결코 쉬운 그런 관상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령관상은 어떨 때 판단하냐? 무령관상은 사람의 빈부귀천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람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속해서 살죠. 우리 민초들이 하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죠.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피라미드를 갖고 있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맨 위에 육식동물이 있죠. 호랑이나 사자 있고요. 그 밑에 늑대라든지, 그리고 맨 아래는 초식동물이죠. 이런 구조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빈부귀천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어떤 동물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륭화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류층에 속해 사는지 하류층에 속해 사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자를 제가 옆에 있는 이 맹금리가 매입니다. 매상으로 봤습니다. 매상은 굉장히 높은 무령입니다. 육식동물, 4발 달린 동물 빼놓고 맹금류 중에서는 독수리나 매죠. 상류층에 있는 게 맹금입니다. 그래서 이 매상을 잘 타고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도 함께 갖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매상에 품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이 있고 허접한 물건이 있죠. 이 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수를 잘 타고났을 경우에는 상류층에 속하고 품수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의 상은 고위직에서 희정잡배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다. 이게 고위직이 상류층이죠. 고위직이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희정잡배, 이게 하류층입니다. 그래서 매상은 이 분포도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매상을 잘 타고나면, 잘 타고났다는 것은 품수가 좋다는 거죠. 품수. 상품이란 뜻입니다. 품수에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누십니다. 매상을 잘 타고 나면 품수가 좋으면 고위직 관리 한 자리 한다는 것이죠. 고위직 관리가 될 수 있고 품수가 낮은 경우 이것은 하품이죠. 하품을 타고 나는 경우에는 장사꾼, 소부가 되기도 하며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에서 어디를 보고 이 사람이 매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 관상도 축이 되는 게 바로 눈이고 이 무령을 결정짓는 그 핵심 축도 바로 눈입니다. 첫째 먼저 눈을 살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매의 느낌이 들죠. 굉장히 맹금류라 육식동물이죠. 그래서 보기에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인상 자체가 강해야 되죠. 그리고 눈을 보면 눈에 이 맹금류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도 이 눈이 매섭고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의 형상, 이 형상으로 무령이 판단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매섭죠? 매의 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이게 매서운 눈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살기까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눈이 이렇고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매우 뾰족하고 단단해 보이며 코끝이 밑으로 굽은 모양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부리코라고 하죠? 매부리코는 이렇게 생겼죠? 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고요. 코는 매우 뾰족하고 이 매의 부리 한번 보십시오. 이 부리가 이렇게 휘어 있고 끝이 뾰족하죠? 뾰족하게 생기고 단단해 보이며 코가 단단해 보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끝이 뾰족하죠? 그렇지 않고 뾰족하게만 생긴 자도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이 뾰족한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는 이렇고 입은 또 어떠냐? 매 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입입니다. 입은 작고 야무지며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십시오. 입이 굉장히 잦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웃거나 그래도 호방스럽게 웃지를 못합니다. 좀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런 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상을 타고난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동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인 느낌, 기운을, 이 사람의 느낌,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매 이미지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눈을 보시고 지금 방금 전에 했듯이 코를 보시고 입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형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매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양에 힘쓰고 적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양에 힘쓰고 적선을 많이 하게 되면 이 기운 자체가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이 매상에 품수가 좋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품수가 떨어지면 하품이면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 자체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죠. 사람을 봤을 때 맹금류를 담든 육식동물을 담든 무섭게 보이더라도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품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처럼 귀하게 느껴지지 못한 경우에는 품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바로 무령관상입니다.
뭐 일반 관상으로 눈을 살피고 코를 살피고 입을 다 이렇게 살펴서 관상을 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령관상처럼 아, 이 사람이 매상을 닮았구나. 근데 품수가 떨어진다. 그러게 되면 장사꾼이나 작은 부자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전체적인 기운이 범죄자의 기운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관상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무령은 사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문 중에 관상학 학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무령관상이. 그래서 무령관상을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수리를 닮았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독수리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품수가 떨어지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부분 40% 50%는 닭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직이라든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가 접근하면 조심해야 할 관상.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연을 맺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맺을 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